안녕하십니까. 소득세법 세 번째 주제입니다. 금융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말이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금융소득이라는 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금융소득의 특성은 불로소득이라는 데 있습니다. 불로소득이라는 말은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육체적으로 노동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금, 돈이 이제 돈을 벌어주는 이러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금융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은행에서 예금 받으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은행에서 만약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예금이 있잖아요. 그럼 14만 원을 뗍니다. 그리고 86만 원이 주어져요. 우리 손에. 근데 사실은 그것도 14만 원을 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소득세가 14만 원일 경우에 주민세가 또 1.4%가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 세율이 10%가 달라붙기 때문에 15.4%가 됩니다. 15.4%의 세금이 느껴서 실제로 이제 우리 통장에는 84만 6천 원이 찍히게 돼요. 84만 6천 원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만 원의 이자가 있다고 해서 100만 원 우리가 다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만 받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소득세법상으로는 우리 세법상으로는 원천징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는데, 그리고 원천징수를 당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원천징수가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100만 원에 대해서 더 이상의 소득세의 부담이 없을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분리과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리과세.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난 두 번째 주제에서 살펴봤듯이 첫 번째 주제군요. 그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은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자와 배당이 이제 종합소득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들은 나중에 전부 다 6가지를 합산해서 우리 두 번째 주제인 세율을 곱해서 이제 그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즉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면 세금이 사실은 또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높은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낮은 세율로 적용받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좋은 제도죠. 자, 그러나 소득세법에서 또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이런 불로소득이 사실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불로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자산가 분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이런 금융소득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불로소득이. 그래서 불로소득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세금을 더 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실제로 이제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이제 세부담이 추가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4천만 원이 초과하시는 분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게 돼서 14% 낸 것은 14% 낸 거고 다시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은 최고 이제 38%까지 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다 자세한 얘기들을 조문을 살피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법 제62조입니다. 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 특례라고 되어 있네요. 자,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 기준 금액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금액은 4천만 원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세금을 더한 것들, 그래서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여러 가지 소득을 더해서 종합과세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 14조에 보시면요. 소득세법 14조에 3항에 보시면 다음 각호의 소득은 종합소득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3조, 4조, 5조, 5호, 6호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분리과세되는 소득들입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들인데 종합소득 그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통해서 보다 높은 세율로 그 세율 적용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2013년도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3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인 추세는 과세 기준 금액을 좀 낮추려고 하는, 그래서 세금을 좀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